올리고. 꼬마쥐와 수탉 그리고 고양이. 밖에서 놀던 꼬마쥐가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점심을 준비하던 엄마 쥐가 꼬마쥐에게 물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꼬마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무서운 동물을 만났다고요. 진정해라 얘야.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렴. 꼬마쥐는 엄마의 질문에 동물을 떠올리고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부리부리한 눈이 저를 압도했어요. 제가 얼어붙자 저에게 말을 거는데 입이 너무 뾰족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말도 안 들리지 뭐예요. 빨갛고 뾰족한 모자를 썼는데 제가 모자를 보고 기절하자 그 동물도 놀라 넓고 납작한 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건조 침대에서 눈을 잠깐 떴는데 세 갈래로 갈라진 노랗고 뾰족한 발 때문에 다시 기절해버렸지 뭐예요. 아우, 우리 애기 많이 놀랬나 보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닭장까지 갔어. 엄마의 물음에 꼬마쥐는 아쉬운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실 그 무서운 동물이 아니었으면 정말 멋진 친구를 사귀었을 거예요. 마당에서 한참 놀고 있을 때 세모난 귀에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저에게 다가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마침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귀여운 코를 실룩거리며 저에게 말을 걸지 뭐예요. 아니, 세모난 귀라고? 네, 정말 매력적인 친구였다고요. 술래잡기를 좋아한다면서 저보고 도망치면 잡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닭장 근처로 도망가던 참이었다고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꼬마쥐를 바라보았지요. 얘야, 다른 동물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난단다. 네가 무서워했던 그 동물은 수탉이야. 수탉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놀고 싶어한 그 매력적인 친구? 우리 쥐들을 잡아먹는 고양이란다. 그 친구가 고양이라고요? 엄마의 말에 꼬마쥐는 너무 놀랐어요. 술래잡기가 아니라 사냥놀이를 하려던 거야. 닭장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말에 꼬마쥐는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올리고. 목걸이를 한 개와 배고픈 늑대. 보름달이 밝게 비추던 어느 날 밤, 숲속에서 늑대와 개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흰둥이입니다. 늑대도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린 초면이군요. 저는 뒷산에 사는 늑돌이입니다. 둘은 통나무에 걸터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같은 나이에 관심사도 비슷해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아랫마을은 살만한가? 우리 개들이야 뭐 주인님이 있으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늑돌이가 흰둥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통통하고 보기 좋게 찐 몸에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서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비쩍 마르고 털도 부스스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늑돌이는 흰둥이에게 물었어요. 자네 몸을 보아하니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자네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자 흰둥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나야 뭐 주인님이 지어준 집에 살면서 주인님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살지. 부럽군 그래. 난 먹고 사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굶기가 일쑤니 내 꼴이 참 말이 아닐세 그려. 그럼 자네 나처럼 살고 싶은가? 자네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소원이 없겠네. 그 말에 흰둥이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늑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괜찮네. 그렇다면 자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나?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지. 방법만 알려주시게. 늑돌이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아주 간단하네. 낮에는 주인님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지키는 거라네. 어떤가? 할 수 있겠나? 그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지금처럼 밥 먹듯이 굶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참인데. 피할 곳도 없이 포구를 온몸으로 맞으며 사냥감을 쫓는 일은 정말 서글프다네. 뜨거운 햇볕도 막아주고 비도 눈도 막아주는 내 집에서 주인님 주시는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네. 그렇다면 따라오게. 함께 가세. 좋네 좋아. 늑돌이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늑돌이는 흰둥이의 목에 난 상처를 보게 되었어요. 자네 목에 그 상처는 뭔가? 싸웠나? 아님 도둑이라도 들었던 게야? 아닐세. 털도 안 나는 걸 보니 꽤 깊은 상처 같은데? 목줄 때문이야. 목줄이라니? 주인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때로 나를 무서워하기도 해서 낮에는 목줄에 묶여 지내야 한다네. 보다시피 밤에는 자유의 몸이고. 그래도 주인님뿐 아니라 하인들도 맛있는 음식이 남으면 모두 나에게 준다네.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지. 또 다들 나를 어찌나 귀여워하는지. 암튼 임금님 부럽지 않은 삶이야. 자네와 함께라면 묶여있는 낮 동안도 심심하지 않고 좋을 것 같군. 미안하네. 난 함께하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가? 난 자유가 없이는 단 1초도 견디지 못할 걸세. 자네 혼자 귀여움 많이 받고 임금님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난 가겠네. 이렇게 말한 늑돌이는 미련 없이 뒤돌았어요. 저만치 멀어진 늑돌이를 보며 흰둥이는 아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올리고
늑대와 어린 양. 유난히도 더운 어느 여름날, 이글거리는 해가 서산에 걸렸을 즈음이에요. 하루 종일 먹잇감을 찾지 못해 지쳐버린 배고픈 늑대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지요. 배고파. 물배라도 채워야겠다. 늑대는 물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쭉 빼고 주위를 둘러보던 늑대는 물가에서 장난치던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살이 통통하게 찐 어린 양을 보자 저절로 침이 고였지요. 하지만 늑대는 사냥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쩐다. 일단 가까이 다가오게만 만들면 돼. 그래. 늑대는 일단 어린 양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어요. 예, 꼬마야. 네? 저요? 내가 여기서 물을 좀 마시려는데 너 때문에 물이 좀 더러워지는 것 같구나. 그러자 어린 양이 주변을 살피고 대답했어요. 죄송한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니, 아저씨가 위에 있고 제가 아래쪽에 있는데 어떻게 저 때문에 더러워진 물을 아저씨가 드실 수 있겠어요? 늑대는 어린 양이 조리 있게 또박또박 대답하자 당황했어요. 어린 게 말대꾸나 따박따박하고. 가만, 생김새를 보니 너 1년 전에 나한테 욕하고 도망간 그 양 아니냐? 늑대의 말에 어린 양은 다시 어이가 없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는 1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늑대는 너무 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어린 양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어린 양은 그만큼 멀어졌지요. 늑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예. 그럼 그건 니네 아빠인가 보다. 내가 니네 아빠한테 마침 할 말이 있으니 좀 전해주련? 어린 양은 궁금한 얼굴로 늑대를 빤히 보았어요. 그러자 늑대가 말했지요. 이리 와봐. 가까이 오면 말할게. 어린 양이 한 걸음 다가가자 배고픈 늑대가 첫 식사를 할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침을 흘렸어요. 그러자 어린 양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지요. 아저씨, 저희 아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어린 양이 말했어요. 야비한 늑대야! 우리 가족 건들지 마! 어린 양은 말이 끝나자 숲으로 사라졌고 늑대의 허기진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만 숲에 남았답니다. 올리고. 양치기를 길들인 늑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바위 옆에서 늑대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어요. 양들이 우왕좌왕하며 양치기 곁으로 모여들었지요. 양치기는 잔뜩 긴장하며 겁먹은 양들을 보호했어요. 양치기는 거리를 두고 늑대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런데 늑대는 바위 옆에 있는 버섯 냄새를 맡더니 버섯을 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뭐지? 그냥 가네?
그 다음 날 오후에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양치기는 또 잔뜩 긴장해서 늑대를 경계했어요. 늑대는 버섯을 하나하나 따면서 양치기의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양들은 바들바들 떨었고 양치기는 늑대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어요. 그러나 늑대는 버섯만 가지고 돌아갔어요. 어라? 또 그냥 가잖아? 늑대는 매일 같은 시간 나타나 버섯만 잔뜩 따고 돌아가기를 반복했지요. 그러면서 늑대를 경계하던 양치기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어요. 어느 날 늑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양치기는 약간의 긴장도 없이 안부를 나누었어요. 안녕? 그래, 잘 지내지? 그럼, 넌 요즘 어때? 나야 뭐 매일 양들 돌보느라 심심하지. 그럼 내일은 도시락 같이 먹을래? 그래.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도시락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자 늘 혼자서 외롭게 양들을 돌보던 양치기는 늑대를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치기에게 급한 일이 생겼지요. 어쩌지? 빨리 가봐야 하는데. 그때 마침 늑대가 나타났고 양치기는 사정을 얘기했어요. 늑대는 흔쾌히 양치기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누구 부탁인데? 양들은 나한테 맡기고 얼른 다녀와. 난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와도 돼. 양치기는 너무 고맙고 든든했지요. 내가 다녀올 때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올게. 고마워. 그럼 잘 부탁해. 늑대는 양치기를 마중하며 중얼거렸어요. 맛있는 건 여기 많이 있는데 뭘. 멀어져가는 양치기를 보며 어떤 양부터 먹을까 생각하던 늑대는 마침내 양치기가 보이지 않게 되자 양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양들은 늑대가 바로 옆으로 다가오는데도 풀을 뜯고 놀았지요. 늑대는 순식간에 양들을 먹어치웠고 배가 부른 늑대는 초원에 누워 여유롭게 낮잠까지 잔 후 유유히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무렵에야 마을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온 양치기는 텅 빈 풀밭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버섯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지요. 아, 바보같이 늑대를 믿었다니. 올리고. 원숭이와 낙타. 사자왕의 걱정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숲속의 사자왕은 하늘의 독수리를 불렀어요. 독수리 대장, 아무래도 회의를 소집해야겠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이 숲이 사람들의 손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소. 어쩌면 좋을지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럼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독수리는 부엉이를 불러 회의 소식을 온 숲에 알리라고 했어요. 회의 소식은
나무 위에 사는 다람쥐에게도 물가에 사는 해달에게도 전해졌어요. 소식을 들은 동물들이 하나 둘 회의장으로 모여들었고 이내 모든 동물이 모였어요. 자, 모두 정숙해주세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사자왕이 입을 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숲이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합쳐 이 일을 해결해 봅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어요. 어딜 감히!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어야 합니다! 아이고, 호 선생. 진정하세요.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혼만 내서 쫓아내십시다. 나이 먹은 개구리가 호랑이를 달래며 말했지요. 그러지 말고 인간들과 타협합시다. 여우가 말했어요. 그러자 늑대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타협이라뇨? 어떻게 인간들과 타협하자는 거죠? 늑대의 질문에 여우는 별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렸어요. 아, 그건... 해가 질 때까지 토론은 열기를 더해갔어요. 자자, 모두 진정들 하세요. 이번 회의의 안건이 중요한 만큼 모두 흥분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잠시 쉬었다 합시다. 사자왕의 말에 모두 공감했어요. 그러자 막간을 이용해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원숭이의 춤사위는 누구라도 웃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지요. 아하하하! 열띤 토론으로 긴장감이 팽팽하던 회의장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은 동물들은 원숭이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낙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꼴값을 떨고 있군. 원숭이 녀석. 잘난 척하기는. 누구나 저 정도는 하고도 남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숭이 옆으로 다가가 원숭이를 옆으로 툭 밀치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춘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해졌지요. 원숭이도 놀란 얼굴로 낙타를 보았어요. 낙타의 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 무겁게만 만들었답니다. 올리고. 여우와 점잖은 곰. 사냥꾼을 잡아먹고 배가 부른 곰이 개울가에 앉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반대편에 물을 마시러 온 여우가 곰과 눈이 딱 마주쳤지요. 여우가 재빨리 곰의 눈치를 살펴보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곰 선생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요. 오랜만에 배가 부르거든. 오호,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군요. 무슨 맛있는 걸 드셨을까나? 사냥꾼 녀석. 여우는 매우 놀랐지만 곰의 비유를 맞추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하, 그래요. 인간들이란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난 것들이죠. 심지어 먹지도 않을 거면서 죽여가지고는 가죽만 벗겨간다는 소문도 있습죠. 그런 끔찍한 인간을 드셨다니 잘하셨습니다요.
사냥꾼이 어디에 죽어 있었나 보죠? 여우의 질문에 곰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자네와 달라. 우리 곰은 점잖은 동물이라 죽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 죽은 것도 불쌍한데 시체를 먹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라고. 곰의 편을 들어주려던 여우는 당황했고 황당했죠. 하지만 익살스럽게 다시 말했어요. 아이고 그럼요. 선생님들 명성이야 익히 알지요. 숲에서 가장 점잖으신걸요. 호랑이 사자 따위를 우리 곰 선생님과 비하겠습니까? 곰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멀리 있는 사냥감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시고는 산채로 아무튼 대단하십니다요. 여우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대자 곰이 으쓱해져서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 정도쯤이야 뭐. 여우는 곰의 이런 모습에 공손한 태도로 말했어요. 곰 선생님의 명성이 더 높아질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이미 높으셔서 안 궁금하시겠군요. 아니야 말해봐. 뭔데? 곰 선생께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마저 잡아먹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대대손손이 이 숲에서 곰 선생님의 명성을 따라갈 자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우의 말에 이번에는 곰이 당황했어요. 헤이 뭐게 이 사람아. 그럼 난 뭘 먹고 살라고. 꿀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좋아하긴 하지만 어디서 내 배를 채울 만큼 많은 꿀을 구해. 곰의 말에 여우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그 많은 꿀을 구할 곳을 알려드리면 평생 저를 잡아먹지 않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게 어딘데? 어서 말해봐. 숲에서 아랫마을에 가려고 내려갈 때 보면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습죠. 그 집 옆에 웬 나무통이 여러 개 있는데요. 사실 그게 바로 다 사람이 모아놓은 꿀입니다. 재주는 사람이 부리고 꿀은 곰 선생께서 드시면 되는 것이죠. 그치만 계속 드시려면 사람은 절대 죽이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곰은 곧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통에 있는 꿀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통을 다 비운 곰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숲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곰이 한 일을 본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냥꾼을 불렀어요. 다음 날 곰은 꿀을 먹으러 갔다가 사냥꾼과 마주쳤어요. 그때 곰은 여우와의 약속이 떠올라 사냥꾼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올리고. 회초리와 새 아들.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에게는 새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는 눈만 뜨면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나무꾼은 삼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소원이었죠. 좋게 타일러도 보고 꾸짖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틈만 나면 싸우는 삼형제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흉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애들은 왜 저렇게 맨날 싸운대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인가 보죠.
원수도 저렇게는 안 싸우겠네. 그러게요. 이런 말들은 나무꾼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은 세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각각 회초리를 10개씩 구해오너라. 올 게 왔구나. 이번엔 제대로 온 날 모양이야. 난 죽었다. 하고 생각하며 삼형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집을 나섰어요. 회초리를 구해온 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끈으로 삼형제가 구해온 회초리를 모두 묶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다발을 부러뜨려 봐라. 회초리 다발을 받은 첫째는 있는 힘을 다해 회초리 다발을 부러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둘째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회초리 다발은 꿈쩍하지 않았죠. 막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이번에도 허사였어요. 나무꾼은 이번에 다발을 묶은 끈을 풀러서 세 아들에게 회초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손에 든 회초리를 부러뜨려 봐라. 회초리는 예상처럼 쉽게 부러졌어요. 어리둥절한 삼형제에게 나무꾼은 말했어요. 너희는 모두 회초리 다발을 부러뜨리지 못했지. 하지만 하나씩은 쉽게 부러뜨렸어. 만약 너희 삼형제가 서로 힘을 합치면 회초리 다발처럼 그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야. 하지만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회초리 하나처럼 쉽게 부러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고개를 숙인 삼형제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 후로 삼형제는 사이좋게 지내며 어려운 일도 함께 해냈답니다. 올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어요. 하지만 삼형제는 바쁜 아버지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밭 근처에는 얼씬도 않고 매일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닐 생각뿐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삼형제를 불렀어요. 나는 곧 저 세상으로 떠날 것 같구나. 그동안 너희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말할 때가 되었어. 사실은 내가 우리 밭에 귀중한 보물을 묻어놓았단다. 내가 저 세상으로 가거든 찾아서 셋이 똑같이 나눠 갖거라. 아버지는 말을 마치자 곧 돌아가셨지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삼형제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밭으로 나가 아버지가 묻어놓았다는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때는 한겨울이라 땅은 얼어있고 차디찬 바람에 손도 얼었어요. 그러나 삼형제는 추운 줄도 모르고 계속 땅을 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땅을 파는 동안 어느새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되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밭을 파헤쳤던 삼형제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밭 한 구석까지 다 파헤쳤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묻어놓았다는 귀중한 보물은 결국 찾지 못했어요. 얘들아, 그만하자. 첫째가 말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둘째가 말했죠. 추운 겨울 내내 고생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신나게 놀기나 할걸. 세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뭐 먹고 살지? 둘째의 걱정에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깜짝 놀란 첫째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저건? 왜 그래요? 뭔데? 보물이야? 어디? 아니. 우리가 파헤친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났다고. 어쩌면 저게 보물인가 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건가 봐. 무슨 말이야? 막내가 물었어요. 막내의 물음에 둘째가 대답했어요. 귀중한 보물을 찾듯이 땅을 파헤치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셨나 봐. 삼형제가 겨우내 일군 밭에서는 농작물이 잘 자라났어요. 삼형제는 귀중한 보물을 잘 가꾸기로 했답니다. 올리고. 사자와 세 마리의 소. 날씨가 그럭저럭한 어떤 날, 세 마리의 소가 풀밭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어요. 얼룩소와 누렁소, 그리고 회색소는 오래된 친구였지요. 셋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무엇이든 함께 했어요. 어느 날 배고픈 사자가 얼룩소를 보았어요. 이거 참 맛있게 생겼는걸. 얼룩소에게 다가가는 사자를 본 누렁소가 소리쳤어요. 회색소야, 얼룩소가 위험해. 회색소의 뿔은 사자의 엉덩이를 공격했어요. 아야! 사자는 결국 얼룩소를 포기하고 도망쳤어요. 오, 다행이야. 누렁소가 얼룩소를 위로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회색소도 다독였지요. 놀란 얼룩소는 엉엉 울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회색소야, 네 덕분이야. 누렁소가 웃었지요. 아니야, 네가 빨리 보고 불러준 덕분이지. 회색소가 누렁소에게 공을 돌렸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사자는 분했어요. 조금만 빨랐어도 먹을 수 있었는데. 사자는 세 마리의 소를 염탐하며 기회를 노렸어요. 하지만 늘 붙어 다니는 세 마리의 소는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자는 바위에 걸터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지. 새 놈이 맨날 사이좋게 붙어 다니는 게 문제였어. 그러면 새 놈을 흩어놓고 한 놈씩 공격하면... 사자는 묘수가 떠올라 매우 기뻤어요. 여느 때처럼 세 마리의 소는 풀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얼룩소는 다람쥐와 놀고 있었고 누렁소는 계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회색소는 혼자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사자는 회색소 근처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난 두 번 다시 너희 셋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해. 너네 정말 힘이 세더라. 잘 생각했어. 회색소의 대답에 사자가 얼른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리 셋이 똑같아. 그 말에 사자가 답했어요. 이상하다. 누렁소랑 말이 다르네. 뭐? 누렁소가 뭘 했는데? 회색소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누렁소는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던데. 자기가 아니었으면 얼룩소도 회색소도 벌써 나한테 잡아먹혔을 거라고 했어. 사자의 말에 회색소가 버럭 화를 냈어요. 누렁이 놈이 그랬다는 거지? 그랬다니까. 사자가 화를 복돋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회색소를 감쪽같이 속인 사자는 얼른 누렁소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렁아, 너희 정말 힘이 세더라. 그래서 나 다신 너희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니? 우린 다 똑같은데. 회색소랑 말이 다르군. 뭐? 회색소는 자기가 가장 힘이 세서 너희들을 지켜주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뭐라고? 지가 언제 날 지켜줬다는 거야? 서로 어떻게 지킬 건지 계획한 건 난데. 은혜도 모르는 녀석. 누렁소는 사자의 말을 듣자 씩씩거리며 사라졌어요. 사자는 계획대로 얼른 얼룩소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얼룩아, 난 이제 너희들 공격 안 해. 너네 힘이 정말 세더라. 그래? 맞아, 우린 힘이 세. 그런데 누렁소랑 회색소는 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 뭐? 널 돌아가며 지켜주느라 너무 귀찮다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 참나, 맨날 신선한 풀밭을 누구 덕분에 찾는데 은혜도 모르고? 얼룩소까지 감쪽같이 속인 사자는 상쾌한 기분으로 풀밭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잠시 후 풀밭 한가운데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니들이 내 덕분에 사자한테 안 먹히고 살아남은 걸 몰라? 회색소가 먼저 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힘만 세면 다야? 내 계획 덕에 네 힘도 쓸모가 있는 거야. 누렁소도 지지 않고 외쳤지요. 너희 둘 다 웃긴다 정말. 신선한 풀밭을 찾느라고 애쓴 나는 무시하니? 얼룩소가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셋은 싸우다가 결국 흩어지기로 했어요. 사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혼자서 엉엉 울던 얼룩소에게 다가갔어요. 얼룩소를 잡아먹은 사자는 씩씩거리다 넘어져서 다친 누렁소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밭 한가운데 홀로 잠든 회색소마저 잡아먹었답니다. 올리고. 고양이의 병문안. 날씨가 화창한 어느 봄날, 꼬마쥐가 알아누웠다는 비보가 고양이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마침 갈 곳이 필요했던 고양이는 꼬마쥐에게 병문안을 가기로 결심했지요. 평상시에 자주 싸우고 장난으로 겁을 주긴 했어도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고양이는 우선 옷을 골랐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면 안 되고. 이게 좋겠군. 그리고 가게에 들렀지요. 손님, 어떤 걸 찾으세요?
꼬마 친구가 아픈데 기분이 좀 나아졌으면 해서요. 그럼 꽃다발이 어떨까요? 그거 좋네요. 고양이는 꽃다발만으로는 왠지 부족한 것 같았지요. 그래서 케이크 가게에 들러 꼬마지가 좋아하는 3단 케이크를 골랐어요. 이제 완벽하군.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꼬마쥐의 집에는 생쥐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고양이의 등장에 쥐들은 모두 얼어붙었지요. 어떤 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모두 놀랄만해. 내가 그동안 짓궂었지? 자, 친구야. 이건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야. 날씨도 좋은데 이거 먹고 얼른 나으라고. 얼른 나와서 나랑 놀아야지. 그러자 아픈 꼬마쥐가 불편한 얼굴로 말했어요. 고마운데 나 부탁이 있어. 용기를 낸 꼬마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아휴, 죽은 지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지 소원 못 들어주겠어? 말해봐 얼른. 고양이의 채근에 꼬마쥐는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주라. 그리고 나 이제 너랑 그만 놀고 싶어. 고양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꼬마쥐에게 화가 났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올리고. 여우의 훈수. 유난히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출출하던 흰둥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고깃덩이를 발견했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나타난 점박이도 고깃덩이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싸! 신난다! 고기 간식! 흰둥이는 즉시 점박이에게 으르렁댔어요. 야, 내가 먼저 봤어.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봤고 내가 고깃덩이랑 더 가까운데. 그게 어디 법이야? 내가 딱 주우려는데 네가 온 거잖아. 웃기시네. 네가 먼저 봤다는 증거 있냐? 둘은 옥신각신 한참을 다투었어요. 그때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물었어요. 왜들 싸우고 그러시나? 여우의 질문에 개들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먼저 발견하셨다고요? 나야. 점박이가 머리를 불쑥 내밀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 질세라 흰둥이도 말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둘은 마침 싸우느라 지치고 허기가 지기도 해서 여우의 훈수가 내심 반가웠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흰둥이가 여우에게 물었어요. 제가 마침 저울도 있고 하니 똑같이 나눠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부탁해. 둘은 동의했어요. 여우는 고기를 대충 반으로 갈라 각 고기를 한 번씩 저울에 올렸지요.
이게 더 많네. 여우는 큰 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저울에 올렸어요. 흰둥이와 점박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군침만 꿀꺽꿀꺽 삼켰지요. 그러기를 한참. 고기는 점점 작아지다 못해 사라져버렸어요. 아, 마침내 똑같아졌군요. 배부르다. 둘이 어이없어하는 사이 여우는 저울을 챙겨 재빨리 달아났어요. 흰둥이와 점박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답니다. 에이, 진즉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걸. 그러게. 올리고. 돌팔이 의사. 숲속 연못가에 낯선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그 연못은 숲의 모든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드나드는 곳이었죠. 누구야? 몰라. 처음 본 얼굴인데? 낯선 개구리가 인사도 없고 자기소개도 하지 않자 호기심이 많은 사슴이 물었어요. 안녕. 난 이 숲에서 태어난 사슴이야. 넌 어디서 왔니? 사슴의 질문에 개구리는 말했어요. 어디서 온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동물들은 개구리의 말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하얀 가운을 차려입더니 작은 진료소를 열었어요. 진료소를 연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 마리도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왔던 아기 다람쥐가 개구리의 얼굴을 보더니 쪼르르 숲속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없자 개구리는 진료소 앞에서 근엄한 얼굴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병도 척척 고치는 의사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던 와서 진찰을 받고 제가 주는 약을 먹으면 싹 나을 것입니다. 자, 오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개구리면 개구리, 토끼면 토끼, 사자, 곰, 호랑이까지. 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개구리가 한참을 떠들자 연못가의 동물들이 시끄럽다는 듯 하나 둘 사라졌어요. 보다 못한 여우가 개구리에게 말했죠. 어이, 개구리 선생, 그만하는 게 좋겠군요. 아니, 왜? 여긴 아픈 동물이 없어? 그게 아니고. 여우는 돌려서 말하기가 답답하자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선생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까? 선생 얼굴과 온몸에 주름살과 부스럼 투성인데 의사보다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개구리 선생 피부병부터 고치셔야죠. 여우의 말에 얼굴이 빨개진 개구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싸서 사라졌답니다.